자,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전기를 봅시다. 전기를 여러분 쉬는 시간은 아마 거의 못 줄 것 같아. 자, 마차 대전과 전기. 자, 대전 봅시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44쪽. 대전,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알았지? 이런 걸 대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기서 플러스라는 뜻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가 훨씬 많다 이런 의미에요. 자, 마이너스라는 뜻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가 훨씬 많다. 자, 그걸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체는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어요. 자, 저항기력,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같은 극을 만나면 서로 밀어내요. 자, 같은 극끼리 만나면은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이런 걸 우리는 청력이라 불러요. 다른 극끼리 만나면 당겨요. 다른 극끼리 만나면 서로 당깁니다. 이걸 우리는 인력이라 불러요. 됐지요? 전기력의 크기. 전기력의 크기는 물체에 대전된 전하 양이 많을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힘. 영어로 F, 전하량. 전기의 양이야. 영어로 Q. 그 다음에 거리는 R. 단위는 F가 뉴턴. Q는 전하량이 개수. 거리는 미터. 알았지? 근데 이 개수가, 전하 개수가 많겠어 적겠어? 너무 많겠지? 그래서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수를 1C라고 써요. 1C. 읽을 때 쿨러. 알았지? 6, 2, 5, 18개. 알았지? 너무 빡세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봅시다. 만약에 2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18승은 몇 쿨롱이냐? 그러면 6.25 곱하기 10의 18승이 1쿨롱이니까 얘는 2쿨롱이다. 됐지? 됐지? 자, 빈통 무슨 생각하고 있어? 사실 공부하고 싶지 않지. 놀고 싶지 않아? 사실 난 놀고 싶어. 근데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진짜 삶이 너무 차이가 심해. 알았지? 뭔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너무 심해. 그리고 AI 써보고 있어 여러분? AI 무조건 써봐. AI 쓰고 혹시 느끼는 거 있어?
챗GPT한테 이미지 생성해달라 했는데 그 한 3분 만에 퀄리티 높은 거 만들어지고 좀 놀랐어요. 어떡하냐 진아나, 뭐가 좀 느껴지지 않냐? 안 느껴지냐? 나는 엄청 무서운 게 느껴져. 선생님이 사업도 같이 하거든. IT 쪽 사업도 특허권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장들하고 미팅을 며칠 전에 했는데 그 사장님이 직원을 앞으로 안 뽑아도 되겠대. 그 사장님이 지금 컴퓨터 1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학습시키고 있대.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 학습시키고 있고 2달 정도 학습을 시키면은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스타일의 프로그래머 한 명을 만들 수 있대.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엄청 놀래고 있어.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카카오에서 앞으로 신입을 안 뽑을 것 같아. 그렇게 똑같이 있잖아. 프로그래머를 자기도 프로젝트 만들었던 걸 훈련시킨 다음에 A라고 하는 사람 대신 A라는 컴퓨터 하나, 인공지능, B라는 컴퓨터 하나, 인공지능. 그러면 사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라지는 거지. 너네가 사장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 되게 무섭더라고. 그래서 AI 무조건 배워. 챗GPT 무조건 사용. 야, 민호야, 챗GPT 무조건 사용해. 걔 가지고 놀아야 돼.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무조건 배워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AI를 진짜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앞으로 온라인 쪽 일은 소수만 가능할 수도 있고 뭐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자기랑 똑같은 프로그래머 그 연차가 좀 쌓인 사람들은 연봉이 쉽게 1억이 넘는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 한 대가 1200만 원이잖아. 컴퓨터는 5년 이상 쓸 거 아니야. 그지? 프로그래머 한 명 고용하려면 1억이 필요한데 AI는 1200만 원이면 끝나잖아. 밥도 안 줘도 돼. 24시간 동안 돌릴 수 있고. 그래서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아. 내가 볼 때 대격. 그러면 우리 지금 무인 카페랑 무인 슈퍼 사람이 상주해야 되잖아 사실은. 근데 상주 안 하니까 사건이 터지잖아. 직원을 AI로 쓰면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아.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로 지금은 이제 지식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챗GPT 자주 사용해. 알았지?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미리 감지를 해야 돼. 챗GPT랑 자주 놀아. 스냅도 챗GPT랑 엄청 놀고 있거든? 쌤 주식 투자를 좀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분석을 해야 돼.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시장 분석하는데 하나의 이슈를 분석하는데 한 달 걸리거든? 그걸 찾고 검증하고 그러는데 GPT랑 하니까 하나를 검증하는데 하루면 끝나. 나 진짜 충격 먹었어. 그럼 예전에는 그 프로젝트 검증하는데 2명, 3명 필요한데 지금 1명이 하루에 끝내버려. 진짜 엄청난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번에 돈을 꽤 벌었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수가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시대로 넘어갔어. 진짜 얘들아 진짜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어. 좋은 점은 그 지식에 도달하면 세상이 편해질 거야. 먹고 살기. 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진 시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런 시대는 항상 뭐가 일어났냐면 반란이요. 그렇지, 전쟁이 일어났어. 왜냐면 남은 인력이 할 게 없어서. 대표적으로 로라이트 운동. 맞지? 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 1차 세계대전.
그 증기기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면 기계가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이 남았거든. 근데 먹을 게 넘쳐나니까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어. 근데 인구가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일할 게 없고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결국에는 다른 나라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를 줄였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가져가면 그럼 다른 일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시간텀이 있잖아. 그 시간텀에 사람들의 분노를 그렇지? 없앨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거나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아 좀? 지금 분위기 정치가 막 불안정하잖아. 내전이 일어나거나 계엄령 얼마 전에 터졌지. 아니면 다른 국가랑 전쟁하고 있다.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머리를 많이 배워놓으세요. 그래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자, 계속 봅시다. 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터칭. 자, 서로 이 친구 전화를 Q1, 이 친구 전화를 Q2라고 한다. 왜냐면 QQ 해버리면 둘이 구분이 안 갔잖아, 그지? 이 둘 사이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이때 전기력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구해보니까 R 제곱분의 Q1, Q2로 표시할 수 있더라. 자, 왜냐 둘이 멀어지면은 봐보자. 여기 둘이 멀어지면 전기력이 커져 작아져? 멀어지면 그지? 너무 멀어지면 영향이 거의 없잖아. 그래서 R이 커지면은 전기력이 작아진다. 둘이 반대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그래서 수학적으로 반대의 위치에다 써. 알았지? 이 친구는 분자 위치지, 얘는 분자 위치지, 여기는 분모 위치지. 그래서 반대로 씁니다. 짝꿍. Q가 커지면 전기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지. 만약에 센 전기를 주면은 전기력이 훨씬 세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F가 비례 반비례를 알아 혹시? 비례 반비례 알아? 비례한다. R제곱분의 Q1, Q2. 자, 그러면 등호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식은 등호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러겠으니까 이제 R제곱분의 Q1, Q2는 알겠는데 등호를 붙이려면 뭘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란으로 둘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공란이 의미하는 거는 미지수를 의미해. 미지수를 넣으면은 등호가 돼요. 어떤 식이든 미지수를 넣으면 무조건 등호가 됩니다. 한번 봐볼래? 여러분도 이미 배웠지롱. 여기 봐보자. 어떤 실험에서 2라는 값이랑 4라는 값이 나왔어. 2랑 4는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2x는 4라고 할 수 있어? 그치? 2는 4x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미지수라고 부르지. 그지? 자, 이 미지수 용도로 쓰는 게 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설명서. 자, 과학에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자주 들어봤을까요? 과학 공부하면서 이걸 우리는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에서 상수가 다 뭐다? 미지수예요. 뭔가 다 밝혀내지 못한 값입니다. 여러분 대학원 가면 이제 상수를 분석해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런 거예요. 우주 상수. 그래서 대학원 가면 이제 이 상수가 뭐로 구성되는지 계속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 상수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 그런 겁니다. 인간이 다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상수가 들어간 거 다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알았죠? 뭔가 좀 느껴지잖아, 그러면? 뭔가 좀 느껴지지, 이제. 그래서 뉴턴이 우주상수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뉴턴은 미지수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아, 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자체도 너무 크니까. 뭔가 알겠죠?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자,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힘이 얘 입장에서는 서로 당겨야 되잖아. 네. 오른쪽으로 F가 작용하겠다. 그지? 서로 당기려면 왼쪽으로 F가 작용하겠다. 자, 이걸 이제 과학에서는 이 오른쪽 왼쪽을 쓰기가 힘드니까 부호를 붙일 거야. 알았지? 오른쪽은 플러스로 붙일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F, 얘는 마이너스 F. 무서워. 인생이 참 무서워. 자, 계속 봐봅시다. 마찰전기. 마찰전기 원자 구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마찰전기가 구성되어 있더라. 아니 뭐야, 마찰전기 아니라 원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더라. 자, 과학자들이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진짜 얘들아, 너무 이 엄청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 인간이 뭐까지 발견했냐면 봐봐. 자, 여기 벽이 있어. 벽이 있다. 사람이 벽으로 다가가면 벽을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자, 전자는 입자란 말이야. 예. 너무 재밌는 게 전자를 보고 있을 때는 전자는 벽을 통과를 못해. 통과 못해. 보고 있을 때. 근데 전자를 안 보고 있을 때, 전자를 안 보고 있으면 벽을 통과해버려. 여러분이 엄마가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못해. 여러분이 엄마가 안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해버려. 알았지? 이런 현상이 자연에서 발견돼. 대박이지? 알았지?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을 여기까지 알려주기 위해선, 알았죠? 자,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고. 야, 너무 신기하지 않냐? 너무 궁금하잖아? 어쩔 때는, 그러니까 안 보고 있을 때는 통과하는데 어쩔 때는 통과하는데 마음속 재밌지. 반도체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야. 반도체에서 분명 전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보를 기록했는데 안 보고 딱 봤더니 몇 개가 빠져나가는 거야. 꼭 우리랑 비슷해. 공부 시켜놓으면 몇 명 공부 안 하잖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았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빛도 어떨 땐 그 입자였다가 맞아! 파동이었다가. 그래! 우리도 여러분 어쩔 때는 파동이고 어쩔 때 입자이고. 그걸 배울 거야. 신기하지? 그렇지, 나중에 배웁니다. 응? 야, 이거 신나서 너무 신기하지 않냐? 파동은 여기 이런 걸 막 통과하잖아. 우리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파동의 성질.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순간이동기 들어본 적 있지? 예. 그게 그거야. 우리의 파동성을 이용해가지고 파동으로 보내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음파의 속도로 보내면 엄청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를, 음파 자동차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음파 형태로 바꿔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게 순간이동기야. 실제로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물체로 실험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되나 봐. 그러니까 나중에 물건 배송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아마 인간도 그렇게 태울 거야. 그래서 인간을 우주선이 아니라 음파 형태로 저기 어디냐, 그 달까지 보내고 그럴 거야, 나중에. 재밌지 않을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구조 보니까 원자 구조의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냐? 원자이 들어있고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텐데 요렇게 있는 거랑 요렇게 있는 거랑 달라. 이 친구는 원자 핵이고 얘는 원자라 불러. 그래서 원자는 누구랑 들어있냐면 원자는 원자에 갖고 전자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대전에 기본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어. 그건 과학의 문명 차이. 과학의 문명 차이가 심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 1차 세계대전에서 폴란드랑 독일하고 싸울 때 독일은 전차를 들고 나왔고 폴란드는 기병대를 들고 나왔어. 딱 봐도 문명 차이 너무 심하지? 예. 말 타고 나왔어. 탱크랑 싸우는데. 그러면은 독일 애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이 죽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안 죽을 것 같잖아, 딱 봐도. 예. 그러니까 지금 AI를 쓰냐 안 쓰냐가 전쟁을 당하냐 안 당하냐로 결정할 거야. 그렇지. 우리는 병력으로 싸우는데 저기는 드론 찍어서 오는 거지. 공장 돌려가지고. 그래 우리의 피해가 없잖아.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침략당한 거야. 그래서 아마 윤석열이 계엄령 일으켜가지고 북한으로 쳐들어가려고 했을 것 같아. 예. 북한은 무인기가 없거든. 질 확률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병력 넣어주고 무인기계 기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못 받으니까 자기들 망하거든. 무섭지? 탄도 미사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 거는 비싸서 몇 발 못 써. 그런 미사일은 한 발에 막 2,000원씩 하니까 해봤자 20발, 30발 쓰면 끝이야. 드론은 한 대에 생산가가 10,000원, 20,000원이야. 드론 10만 대, 100만 대 찍어가지고 전투한다고 생각해봐. 지옥이지. 그리고 드론은 운영비가 싸잖아. 네. 몇 명이 들고 가면 되잖아. 들고서 한 10개 풀어놓고 막 싸우면 되잖아. 네, 탄도미사일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 그렇지. 그리고 모두 다 죽일 수는 없고.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합시다. 응?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너무 힘든 세대예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세대거든. 그래서 IMF 들어본 적 있지? 그때처럼 힘든 세대가 올 거예요. 지금 대학교 졸업생들이 힘든 세대야. 왜냐면 자기가 졸업할 때 갑자기 AI가 등장해버렸어. 대학교 졸업할 때 입학하기 전에 알았으면 피해갈 수 있잖아. 맞지? 입학하기 전에 AI 막 나오면 컴퓨터공학과 가면 안 될 것 같잖아. 이제 오히려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웬만해서는 가면 안 돼. 봐봐, 어느 분야에 이렇게 급변기에는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면 컴퓨터공학과를 가면 되는데 지식 수준이 위에 올라갈수록 고지식이야, 고지식.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생존이 불가능하지. AI 시대에는 여기만 생존이 가능하고 여기 생존이 불가능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컴퓨터공학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야 돼. 맞잖아. 그렇지. 무서운 시대야, 무서운 시대. 너네보다 불쌍한 세대는 지금 20대 중후반.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전공이 필요가 없는 시대. 재수가 없으면. 맞잖아. 운이 좋은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애들 미리 알았으니까 안 갈 수 있잖아.
그렇지. 아무튼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해줄게. 무섭지.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남는 거 뭔지 알아?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 창의력밖에 안 남았어 이제. 창의력은 AI가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요. 여기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이지. AI 기본. 그러면 이 질문이 사실은 창의성이야. 창의성이 없으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질문에 대한 그 로직 자체가 존재하잖아. 그러잖아. 내가 창의성이 없으면 궁금해 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네. 그 궁금한 게 창의성이거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하는 거다. 그럼 창의성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걸 물어볼 때는 창의성이 없는 질문이지만 결국에 창의성이 높은 사람만 생존할 수 있어. 이제 진짜 무서워 얘들아. 근데 창의성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뉴턴처럼 사과는 왜 떨어질까? 라는 질문할 수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그런 인구가 전체에 얼마나 될까? 1% 될까? 1%도 안 될걸? 왜냐면 뉴턴은 몇 명 없잖아. 뉴턴, 아인슈타인. 네. 과학자가 해봤자 한 20명, 30명 아닌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만 더. 우리는 좀 더 하자. 우리는 오늘 44초까지 할 거야. 자, 하나만 더. 자, 진병제 알지? 군대 가기 싫잖아. 아니. 군대 가기 싫지? 여러분, 진병제를 안 하는 국가로 가면, 진병제가 없는 국가로 가면 전쟁을 당할 확률이 높아. 미국 같은데. 미국은 병사가 많으니까. 자, 진병제가 없는 국가. 침략당할 확률이 높아. 우리나라에서 진병제가 없어지면 이민 가야 돼. 왜요? 거꾸로 해. 거꾸로 이렇게 말해볼까? 자, 상대 적국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쟁을 해야 돼. 상대방 나라는 모병제야. 소수의 군인만 죽이면 끝나 전쟁. 상대방 국가가 진병제야. 다 총을 쏠 수 있대. 여러분이 침략을 하긴 해야 돼. 왜냐, 국민들 죽이긴 해야 되거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서. 그럼 여러분은 누구랑 전쟁할 거야? 신명제 없는데요. 100%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없는 데가 다른 첨단 기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면 너가 먹었어 그 나라를. 그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잖아. 네. 그 사람 다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테러를 일으켜. 너 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 국가를 먹어도 답이 안 나와. 운영하는데 맨날 식당 가면 막 총 싸지르고 막 PC방 가면 총 싸지르고 막 이러다가 생각해봐. 어떻게 살아? 못 살지. 네. 자, 재밌지? 아이러니 아니야? 전쟁을 가장 준비하던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랑 전쟁하면 북한 땅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래. 북한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 맨날 테러 저지를 거 아니야. 막 뒤져라!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북한을 먹으면 북한을 먹는 걸 버틸 수가 없어. 거기서 맨날 테러 일어날 거니까. 먹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야. 맞지? 맨날 테러 일어날 거라. 이해가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진병제가 없어지면 이사가. 맞지? 진병제가 있는 국가로. 진짜야. 여러분이 군대를 가는 게 가장 안전해. 웃기지? 여러분이 가장 싫은 건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이 생존하기 어려워.
웃기지 않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내전만 안 일어나면 한국이 가장 안전해. 내전만 안 일어나면. 그렇지. 세계 대전쟁 시대에서 한국이 가장 안전해. 자, 아무튼 그렇더라. 짠. 자, 그럼 이제 마찰 전기로 가보자.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로 마찰 전기는 정전기라고 부른다. 정전기. 이거는 정지된 전기. 정지된 전기를 정전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이 또 있어. 동전기. 이동하는 전기. 자, 이제 정전기는 아까 대전체처럼 물체에 플러스 전기나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동전기는 뭘까? 이동하는 전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롱. 전선에서 전류가 이동하는 걸 우리가 동전기라고. 알았지? 전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정전기, 멈추는 전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찰 전기를 원인, 서로 다른 물체, 별표 쳐야 돼. 서로 다른 물체.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할 때 전기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물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플러스 6 물체에 플러스 10 물체가 있어. 그러면 여기 주변에 전자가 막 있거든. 전자가 6개 있고, 여기는 전자가 10개 있어. 서로 문지르면 전자가 막 이동해. 그래가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더 약하니까 여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자를 5개밖에 못 갖고 있어. 알았지? 얘가 플러스가 세니까 전자를 뺏어가. 그래가지고 11개 가지고 있어, 전자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이동했네.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네. 알았지? 그래서 얘랑 만나면은 플러스 1,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이런 걸 우리가 정전기라고 불러. 알았지? 그래서 서로 플러스가 다른 물체끼리 막 문지르면은 하나는 플러스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돼. 자, 그러면은 플러스 대전체는 전자를 얻은 친구야, 전자를 잃은 친구야? 이 친구는 전자를 보냈으니까. 그렇지, 전자를 잃은 친구야. 마이너스 대전체는 전자를 얻은 친구야. 자, 이런 걸 마찰전기라고 부른다. 자, 책을 간단히 보자. 마찰은 두 물체.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자, 마찰을 하여서 대전된 두 물체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지? 인력이고. 자, 그래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걸을 때 치마, 스타킹 다른 물질이지? 그래서 마찰 전기 생기고, 머리 빗을 때 머리랑 빗이 다른 물질이지? 미끄럼틀 탈 때 내 옷하고 미끄럼틀이 다른 물질이지? 네. 스웨터를 벗을 때 머리카락이랑 스웨터가 다른 물질이지. 알았지? 자, 오른쪽에 대전열, 여러 가지 물체의 대전열, 그거 외워야 되거든. 털, 유, 명, 고, 풀, 털, 가죽,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정전기가 잘 되는. 맞죠. 정전기가 잘 되는 물질인데 털가죽 쪽이 플러스 극에 가깝고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극에 가까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털가죽하고 명주를 문지르면은 털가죽이 플러스 극, 명주가 마이너스 극이 된다. 알았지? 45쪽은 숙제.
자, 쉬자 얘들아. 한 2, 3분 정도만 쉬어야 될 것 같아. 진도를 좀 더 나가자 얘들아. 어우, 제가 안 나가네. 하지만 답답한 내 마음이. 자, 우리는 몇 쪽으로 가냐? 46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방금 A4 하나 줬지요? 거기다가 정리해야 돼요.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전자기 유도. 자, 먼저 전자기도 간단히 읽어봅시다. 46쪽.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 원쪽은 같은 전하를 띠는 현상을 말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 자, 전기의 이동문부. 전기가 뭐라 해야 될까 이걸? 이동문부? 기가 띠는 형태. 띠는 형태. 자, 유도가 있고 접지가 있고 성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가 있고 접지가 있고 대전이 있어. 전기가 성질을 띠는 형태. 유도, 접지, 대전이 있다. 자, 접지가 뭐냐? 플러스 대전체가 있는데 손가락을 갖다 대는 행위야. 손가락 갖다 대는 행위. 알았지? 전기를 띠면 전기는 결국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냐면 전기는 결국에는 지구로 가요. 이럴 경우에 전기가 결국에는 지구로 이동해서 사라진다. 알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버리냐? 이거 중성돼버려. 그냥 사죠.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는데 손가락 대면 어떻게 돼버린다고? 중성돼버려. 뭐든 중성돼버린다. 알았지? 지는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잖아? 근데 손을 갖다 대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 중성이 되려고 얘가 전기가 막 이동해서 사라져.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감전사고랑 관련이 있어. 전선에는 마이너스가 엄청 많아. 내가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내 몸을 이용해서 전선의 마이너스 극이 중성이 될 때까지 계속 이동해. 그러니 내 몸에 그러면 마이너스 전자가 막 이동해. 그러면 그게 감전사고의 원인이야.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 전선이 이렇게 있어. 전선이 이렇게 있고 공중에서 만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감전되지 않아. 감전이 안 돼. 네? 알았지? 왜냐면 지구로 가려고 하는데 내 몸을 통해서 지구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이거 감전 안 돼.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참새가 전선 위에 앉는 거. 대표적인 예시가 참새가 전선 위에 앉는 거. 전선 위에 앉는 거. 비행기가 공중에서 번개 맞는 거. 비행기가 날아갈 때 번개를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감전되잖아. 그렇지? 원래는 다 감전 돼갖고 다 통보이 돼야 돼. 다 죽어야 돼. 근데 그러지 않아. 알았지? 지구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감전이 안 된다. 그러면 점프를 해가지고 전선을 만지면 감전이 안 돼.
알았지?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감든. 점프해서 진짜만 감잖아. 땅에 닿을 때까지 만지고 있으면 감든. 이해 갔지?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접지라 불러. 접지. 이런 걸 접지라고 한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기 쓰잖아. 네. 전자기계가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나. 전자기계가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전자기계가 공중에 떠 있어. 네. 알았지? 그러면 그 전자기계 안에 잔류전기가 엄청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만지잖아. 그럼 감전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전자기계는 무조건 지구랑 연결을 시켜놔야 돼. 또는 전자기계 밑에를 있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가 아니라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체로 이렇게 탑을 쌓는다. 전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땅에 받잖아. 그 중에서 얘가 전기가 잘 안 통해. 끝에 부분을 아주 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주 얇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구로 가기 쉬워, 어려워? 지금 어렵지. 플라스틱이니까 전기 안 흐르지. 게다가 이 표면 쪽도 이렇게 낮춰놓으면 전기가 이쪽 빠지기 어렵잖아. 그럼 여기가 전기가 쌓여있어. 그걸 인간이 만지면 감전돼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선반 위에 올려놔야 돼. 알았지? 자, 우리 주유할 때 정전기 방지 패드 본 적 있지? 자, 주유를 하면 도로를 고무바퀴가 달리잖아. 그럼 도로랑 고무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지. 그러면은 차 안에 정전기가 엄청 일어나. 그래서 딱 내려. 그럼 나도 정전기가 엄청 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내가 휘발유 뚜껑을 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스파크가 터져. 알았지? 나에 있던 정전기랑 그 주유구를 딱 열었을 때 가스가 확 나오는데 그게 동시에 닿으면 스파크가 터져가지고 실제로 불이 나. 실제로 주유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야. 응,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주유하기 전에 정전기 패드를 만져야 돼. 알았지? 이런 걸 접지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전 먼저. 대전.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아까 원자 해갖고 전자 있었잖아. 원자 해갖고 전자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크기가 좀 궁금하지 않나? 크기가 얼마 정도 차이 나냐? 얼마 정도 차이 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베릴륨 들어본 적 있어? 베릴륨? 리튬 들어본 적 있어? 리튬 배터리? 네. 응. 리튬 원자 핵 크기랑 전자의 크기가 대충 몇 배 정도 차이 나냐면 만배 1이야. 부피가요? 부피가 10,000배 차이 나. 그러면 운동성을 따져볼까? 운동성을 따져보면 등치가 크면 운동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서 일대에 거꾸로 많이 해. 그래서 운동성이 큰 전자를 우리가 전기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어. 되게 재밌는 거는 이집트 사람들은 전기를 있잖아 썼대. 고대요? 이집트 사람들이 전기를 썼대. 그래서 피라미드가 전등 역할을 했다는 설이 있어. 생각해봐. 그 무덤 그렇게 높이 올려서 뭐 할 거야? 피라미드 끝에다가 봉화를 켜. 그러면 밤에 잘 보여. 그래서 밤을 낮처럼 쓸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집트는 밤을 낮처럼 썼다니까. 그러면은 밤을 낮처럼 쓰면 뭐가 좋을까? 노동력이 더 높아져요. 그지? 밤까지 일할 수 있어요. 밤까지 일할 수 있어. 밤까지 일할 수 있으면 다른 문명보다 최소 2배 이상의 효율을 냈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치안이 좋은 나라는 먹고 살기가 더 좋아. 사실은.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밤에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거기 국가는 우리보다 효율이 좀 더 낮아. 우리가 밤에 사실 돌아가잖아.
그 밤에 돌아가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똑같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2배 정도는 더 많아. 근데 왜 먹고 살기 힘드냐? 이 먹고 살기 힘든 게 사실은 상대적일 수 있어. 이런 거지. 그러면 2배 더 만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고기 먹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네. 그런 거고 저기서는 쌀을 먹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네 이런 거지.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건 절대적 지표가 아니야. 상대적 지표지. 웃기지? 자, 아프리카 정도는 돼야지 먹고 살기 힘든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심리 지표일 수도 있어. 안타깝다. 자, 아무튼 그래. 그래서 피라미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뭘 썼냐면 이걸 이용해서 전기를 썼어. 실제로 이집트 벽화를 보면, 이집트 유물을 보면 이런 걸 썼던 흔적이 있어. 진짜 대박이야, 대박. 근데 그 시대에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가 너무 궁금해. 진짜 뭔가가 있어, 분명. 뭔가가 있어. 그리고 피라미드가 구조를 보면 피라미드가 정전기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구조래. 그래서 두 가지 있더라고. 풍화로 썼다는 이유도 있고, 이게 배터리처럼 사용해가지고 금속을 꽂아. 그러면 여기서 정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이렇게 보면 자연. 이거는 학설이야, 그냥 학설이고. 최소 여기다 횃불 꽂으면은, 그래 피라미드가 옆에 그대로 바로 옆에 있잖아. 횃불 꽂으면 밝아, 저녁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문명이야. 사기야, 사기. 자, 됐고 여기까지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이거 있잖아. 그러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가 있고 손으로 댔을 때 얘가 중성되지. 근데 플러스는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전자, 손가락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했다? 플러스 쪽으로. 손가락에 있는 전자가 플러스 이동해서 그래서 중성이 있다. 손가락의 전자가 플러스 대전체로 들어가서 플러스 대전체가 중성이 된다. 근데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알아낸 건데, 문명이 무조건 진화하지 않는다. 쇠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집트의 저 과학 기술이 순간 쇠퇴해가지고 끊어진 거야. 다음 세대로 전달 못돼. 신기하지. 적어줘. 이거는 중요하니까 적어줘. 뭐야? 끝이야? 몇 분이야? 시계 한번 봐주지. 55분. 끝이구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저기 유도부터 하면 되겠다. 응? 오늘 고생했고 재밌는 내용 많지? 근데 선생님, 근데 저기 지금 접지 있는 거예요? 접지야. 손가락을 대면 접지야. 알았지? 손가락을 대면 접지다. 퇴근합시다, 여러분.